안녕하세요. 프로토텍 김영찬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 후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9년 11월 28일 자녀 예산으로 3D 프린터 도입 시 고려해야 할 5가지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D 프린터 도입 시 5가지 고려사항으로 시작해서 3D 프린터가 줄 수 있는 가치, 목적과 예산에 맞는 3D 프린터 선택 방법, 3D 프린터 운영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 산업별 활용 사례, 2019 자녀 예산 이벤트, 그리고 Q&A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시작 전 간략하게 프로토텍에 대하여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텍은 3D 프린터, 3D 스캐너, 소프트웨어, 시제품 제작 및 역설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3D 프린팅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최상의 고객 만족, 최고의 전문 컨설팅 기업, 최적의 3D 프린팅 토탈 솔루션을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설립은 2005년에 하였으며 스트라타시스 파트너로 활동은 1996년부터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기준 약 150억의 매출을 하였으며 지금까지 프로토텍에서 장비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고객의 수는 600업체 이상입니다. 프로토텍은 서울 본사와 대구 지사가 있으며 자회사인 프로메테우스를 설립하여 역설계 및 시제품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론으로 들어와 3D 프린터 도입 시 5가지 고려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 도입 시 고려사항, 나이파에서 제공한 2017 3D 프린팅 산업 실태 및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첫 번째로 안정성 및 적응 고장이 1이고 소재의 범용성, 우수한 AS, 우수한 표면 조도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안정성 및 적응 고장의 경우 말 그대로 장비의 안정성이며 소재의 범용성은 재료를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와 신뢰성 높게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우수한 AS의 경우 장비의 신뢰도도 있지만 장비가 만약 고장났을 경우 만족할 정도의 대응이 되는지 일 것입니다. 또한 우수한 표면 조도의 경우 출력하였을 경우 해상도가 얼마나 좋으냐인데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 프린터 도입 시 고려사항으로는 목적 및 어플리케이션을 정확히 판단 후 3D 프린터를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D 프린터가 디자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지, 조립성 테스트를 위하여 필요한지, 교육용으로 3D 프린터가 필요한지 먼저 파악 후 3D 프린터를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목적과 어플리케이션 확인 후 5가지 체크 사항으로는 첫 번째, 크기는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산업용 장비의 경우 소형, 그 경우 250mm 이하로 측정되어 있으며 중형의 경우 250mm에서 400mm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형의 경우 400mm에서 900mm까지 제작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제작을 하려고 하는 파트의 사이즈가 너무 클 경우 파트를 나눈 후 후처리를 통하여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는 색상, 내구성, 변형이 중요하며 디자인 목업이 필요한 파트의 경우 여러가지 색상을 한 번에 출력이 가능한 3D 프린터를 만약 조립성 테스트를 진행한다면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 가능한 3D 프린터를 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토텍에서 다루고 있는 장비의 방식은
FDM과 폴리젯 방식이 있습니다. FDM 방식의 경우 고체의 필라멘트를 녹여서 한 층 한 층 적층시키는 방식으로 정밀도가 뛰어나고 강성이 좋으며 후 변형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이유로 조립성 테스트를 진행을 하기 위하여 3D 프린터 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FDM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폴리젯 방식의 경우 액상을 분사하여 UV로 경화시키는 방식으로 투명이나 여러가지 색상, 고무유사 재질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디자인 목업을 위하여 3D 프린터가 필요하신 경우에 폴리젯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정밀도 부분입니다. 정밀도가 중요한 파트, 예를 들어 위에서 말씀드린 조립성 테스트가 필요한 파트의 경우 정밀도를 보증하고 있는 산업용 장비를 도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밀도가 필요 없고 외관 확인용 및 교육용으로 사용하실 경우에 교육용 장비를 추천드리고 있으며 교육용 장비와 산업용 장비의 큰 차이점은 정밀도 부분에 있으며 산업용 장비의 경우 챔버 형식으로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며 출력하기에 수축률이 거의 없어 치수 정밀도 및 반복 정밀도가 우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교육용 3D 프린터의 경우 정밀도에 대한 정확한 값을 치수화시키기 힘든 관계로 외형 및 디자인 검토용으로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비의 신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의 안정성의 경우 AS 부분이 중점으로 생각이 드는데 3D 프린터 도입 후 고장이 발생할 경우 타업차의 경우 3D 프린터를 택배로 보내주게 되면 수리 후 택배로 다시 보내주는 경우에 택배로 운송되는 동안 다른 곳이 고장나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산업용 장비의 경우 고객 지원부를 서울 및 대구에서 운영하고 있어 장비 수리 시 엔지니어가 직접 방문하여 수리해 드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FDM 기술 및 폴리젯 기술에 대하여 표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DM 기술은 가장 접근성이 높고 널리 사용되는 형태의 3D 프린팅으로 레이어의 해상도의 경우 고체의 필라멘트를 적층하다 보니 결이 있을 수 있으나 사용자 편의성이 좋고 강성 및 정밀도가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및 해외에서는 3D 프린터를 주로 FDM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리젯 기술은 투명 및 여러가지 색상, 고무유사 재질 구현이 가능하기에 최종 제품의 리얼리즘이 중요할 때 사용하며 액상을 분사하여 미크론 단위로 적층하기에 해상도와 표현 마감이 뛰어나며 서포트 또한 수압으로 제거하거나 세척조에 담궈 제거하기 때문에 사용 편의성 또한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 설명드린 기술 소개 및 제안은 일반적인 활용도 측면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용 목적에 따른 3D 프린터를 추천받고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 세미나가 끝난 후 메모 남겨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3D 프린터가 줄 수 있는 가치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를 도입 고려 중이신 분들은 아마 보여주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고려 중이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개발 비용 절감, 개발 시간 감축, 그리고 공정의 혁신, 이 세 가지일 텐데요. 3D 프린터를 도입함으로써 개발 공정이 단축되고 이로 인하여 공정에 필요한 인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에 3D 프린터의 이것은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제품이 개발부터 출시까지 오랜 시간 걸렸다면 3D 프린터를 도입하여
출시를 단축시킬 수도 있으며 제품 개발 시 외주 제작업체 선정에서부터 목업을 수령하기까지의 시간을 사내에서 3D 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줄일 수 있으며 3D 모델링 상에서 이해가 힘든 부분을 3D 프린터로 뽑은 출력물을 통하여 바로 보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기에 긴 시간을 줄이고 품질이 더 나은 품질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써 부서별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고객과 상담 시 샘플을 쉽게 출력하여 고객 맞춤형으로 상담 또한 가능하기에 더 나은 품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적과 예산에 맞는 3D 프린터 선택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형과 디자인 확인이면 충분할 경우, 조립 기능성 테스트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정밀도 및 내구성이 많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급형 3D 프린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보급형 3D 프린터는 장비 가격이 저렴하고 낮은 운영비로 운영이 가능하며 챔버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3D 프린터를 출력하시게 되다 보면 서포트를 생성이 되게 되는데 서포트는 사람이 하나하나 제거를 해주어야 하고 형상에 제약이 있으며 정밀도를 보증하지 않아 조립성 테스트를 할 경우 조립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정밀도가 중요한 작업이고 조립 및 기능성 테스트를 해야 할 경우 복잡한 형상의 파트가 많을 경우 내구성이 좋은 파트를 제작해야 할 경우 어셈블리된 파트를 한 번에 출력을 원하실 경우에는 산업용 3D 프린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산업용 3D 프린터는 정밀도를 보장하고 있고 서포트 재질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형상에 제약이 없으며 어셈블리된 파트도 출력하여 구동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비가 챔버 형식이기 때문에 온도에 민감한 ABS 재질을 사용하더라도 수축 현상 없이 출력이 가능하고 내구성 좋은 파트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산업용 장비의 경우 아무래도 높은 재료와 높은 운영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솔루션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FDM 방식의 경우 보급형하고 산업용 장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보급형 장비의 경우 리플리케이터 플러스 리플리케이터 Z18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업용 장비의 경우 메이커봇 메소드 장비, 그리고 스트라타시스 F120, 스트라타시스 F170 장비가 있습니다. 리플리케이터 플러스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제작 사이즈의 경우 295, 195, 165mm로 제작이 가능하며 사용 가능한 재료는 PLA입니다. 우선 PL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PLA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전분을 녹여서 필라멘트로 만든 재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PLA는 친환경적이고 온도에 민감하지 않아 오픈 챔버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리케이터 플러스의 경우 서포트 재질이 모델 재료와 동일하기 때문에 서포트를 출력하고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챔버 형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플리케이터 Z18의 경우 빌드 사이즈가 305에 205에 457mm로 대형 파트 제작이 가능한 교육용 3D 프린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 가능한 재료는 리플리케이터 플러스와 같이 PLA와
터프 PLA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리플리케이터 플러스와 Z18의 차이점은 챔버가 오픈형이었다면 Z18의 경우 밀폐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동 되시는 게 산업용 장비의 챔버 형태와 밀폐 형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밀폐 형태의 경우 외부 온도와 안의 온도를 차단만 해줄 뿐이지 안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지 않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F120 산업용 장비의 경우 챔버 형태의 경우는 안의 온도를 60도에서 70도 사이로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제품의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소드, 산업용 장비 메소드에 같은 경우에는요. 제작 사이즈가 150, 190, 190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 가능한 재료는 메이커봇이 일반적으로 PLA, 터프 PLA 사용이 가능한데 Z18하고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 서포트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으로 넘어가서 저희 스트라타시스 F120의 같은 경우에는 제작 사이즈가 254, 254, 254mm로 되어 있으며 사용 가능한 재료는 ABS와 ASA 사용이 가능하며 서포트 재질은 수용성 서포트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챔버 형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챔버가 있어서 온도를 유지해줘서 정밀도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170 같은 경우에는 F120하고 그 제작 사이즈가 같으나 사용 가능한 재료가 ABS, ASA, PLA, 그리고 TPU 사용이 가능합니다. TPU는 우레탄 재질, 플렉서블한 재질도 사용이 가능하며 이 F120하고 F170의 큰 차이점은 재료의 차이점하고 그리고 적중 두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중 두께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F120의 같은 경우 0.178, 0.254, 0.330으로 적중 두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F170의 같은 경우 F120과 같으나 0.127부터 시작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보급형 같은 경우에는 420만원부터 1100만원대로 이루어져 있으면 산업용 장비의 경우 1400만원부터 3000만원대까지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D 프린팅 운영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 운영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 우선 3D 프린터 운영을 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D CAD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며 3D 프린터 구매 후 교육을 받고 운영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3D 프린터가 3D CAD만으로 출력이 된다면 좋겠지만 3D CAD 후 3D 프린터를 거치기 위해서 G코드 변환이 필요하며 G코드 설정도 운영 관리하는 오퍼레이터의 능력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유형의 작업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FDM 방식, 폴리젯 방식에 따라서 환경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기술별 필요 부속 장비의 경우 예를 들어서 FDM 같은 경우에는 세척기가 필요하며 폴리젯 같은 경우에는 워터젯 그리고 세척조가 필요하고 보급형 장비 같은 경우에는 후처리기기, 디자인 목업을 위한 후처리기기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게 FDM 서포트 제거 시스템, 후가공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델을 출력하다 보면은
3D 프린터가 모델 재료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서포트 재질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산업용 장비 같은 경우 이 서포트가 모델과 이형 재질이기 때문에 이 용액에 담궈 주시면 그냥 저절로 녹아버려서 사용자가 쉽게 만약에 퇴근을 하실 때 담궈 두시고 그냥 퇴근하시고 그리고 출근하셔서 모델을 꺼내 보시면 서포트가 녹아 있어서 3D 모델링한 모델을 그대로 받아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산업별 3D 프린팅 활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팅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보통 컨셉 모형, 기능성 확인용 시제품, 치공구 및 생산기구, 완제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3D 프린팅 어플리케이션 활용 분야에 같은 경우 호러스 리포트 자료를 바탕으로 주로 프로토타입과 교육용으로 80% 사용하고 있으며 DDM으로 20% 정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용, 연구용으로 두 번째로 사용하고 기능성 파트를 제작하는데 가장 많이 3D 프린터를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D) 프린팅 시장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3D 프린터는 산업기계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항공, 그리고 자동차, 소비재, 병원, 의료 쪽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기계에서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11.7% 정도의 3D 프린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20%로 활용하고 있으며 항공 쪽에서 18.9%, 자동차, 오토모티브에서 16%, 그 다음으로 소비재에서 11.7%의 비율로, 병원에서는 의료 쪽에서는 11.3%의 비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지금 3D 프린터를 도입해서 사용 중인 고객에서 자료를 제공받아서 작성한 활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조인트나 브라켓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금성 에이스 산업액 같은 경우 2014년도에 유프린트 SE 플러스란 모델,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F120의 이전 모델을 도입하셔서요. 지금 거의 사용하고 있으며 적용 분야 같은 경우 산업 구조와 선반을 만들 수 있는 조인트, 롤러 트랙의 감속 장치, 체결용 브라켓, 디스플레이 판넬 적재용 가이드 유닛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3D 프린터 사용에 따른 효과 같은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내의 공차로 3D 프린터 모갑이 가능하기에 초기 설계 시 문제점을 수정하고 개선을 통해 완성된 개발품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하고요. 밀링, 선반, 레이저 가공 등 불필요한 샘플 자재를 3D 프린터를 통해 제작함으로써 개발 초기 투자 비용을 70% 이상 절감 효과 발생하여 개발 업무에 많은 서포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는 3D 프린터 제품으로 개발 단계에서 3D 프린터로 모급한 사례를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실제 양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양산 들어가기 전에 3D 프린터로 제작을 해봐서 직접 조인트나 브라켓, 가이드 유닛, 레일 등을 만들어서 양산 비용을 그리고 목업 비용을 절감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임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임삭 같은 경우 전동공구 만드는 업체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유프린트를 사용하고 있다가요. 개발이 많아져서 그 상위 모델 폴투스 380MC를 추가 도입한 사례입니다. 시제품 제작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비용 같은 경우에 한 파트를 만드는데 보통 40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에도 목업을 받는데 평균 일주일이 걸렸다고 하고요. 그런데 사내 3D 프린터를 도입, 유프린트 SE를 도입함으로써 비용이 약 8만 원, 그리고 개발 비용, 목업까지 받는 시간까지 보면은 평균 2일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사내 3D 프린터를 사용함으로써 아웃소싱보다 비용을 5분의 1 정도를 절감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원래 유프린트 SE를 사용하다가 폴투스 380MC를 도입한 사례가 사용재료 폴투스 380MC 같은 경우에는 폴리카보네이트 재료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들이다 보니까 강성이 있는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폴투스 380MC를 추가 도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언밴드 솔루션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밴드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무인 차량 맞춤형 지그 제작을 많이 했는데요. 유프린트,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라타시스 F120 전 모델을 도입하셔서 70%의 시간 절감을 이루었고요. 시제품 제작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보통 시간이 평균 일주일이 걸렸다고 보시면 사내 3D 프린터를 사용함으로써 평균 2일 정도로 단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3D 프린터로 출력한 제품이 사출 제품과 흡사한 물성치로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해서 좋았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높은 치수 정밀도로 케이스류 지그 제작이 가능하고 디자인에 제약이 없다는 게 항상 큰 장점이라고 보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CNC로 제작할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들고 불가능한 3명 가공 케이스 같은 경우 3D 프린터를 도입해서 제작을 하면 서포트가 용익에 녹아버리기 때문에 불가능한 CNC로 제작이 불가능한 제품도 직접 출력이 가능해서 많은 개발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지노이드 업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맞춤형 광 센서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노이드에서 3D 프린터를 도입한 목적의 같은 경우 센서의 시제품을 사내에서 제작하는 게 항상 컸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조립성 테스트를 위해 디멘전 엘리트를 도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멘전 엘리트 같은 경우 FDM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F120의 상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그, 픽스처 등 다양한 맞춤형 제조 툴을 사내에서 제작함으로써 제조 프로세스를 간소하고 비용 절감을 이루었다고 하고요. 작은 센서 같은 경우 600개 정도를 3D 프린터로 제작하여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DM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적중 두께가 0.127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에서 100mm 이하의 미세 영상 제품은 저희 프로토텍 시제품 제작 서비스를 이용해서 폴리젯 기술, 아까 말씀드렸던 액상을 분사해서 UV로 경화시키는 방식의 프린터로 외주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사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해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채택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국항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드론 특화 메이커 스페이스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보유 중인 장비는 프로토텍 3D 프린터, 예를 들어서 F170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용 장비 메이커봇을 도입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드론 활동이나 아니면 고양시에서 발달된 공예 산업을 기반으로 고양 경기 북서부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방문하고 제작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공예 제작을 구축하고 주기적인 커뮤니티 활동, 간담회, 경진대회 등을 통하여 메이커 스페이스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대학교 창업하는 학생들도 지원해주고 교수님들 연구용으로도 많이 활용하며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내 메이커 스페이스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엑스게러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FDM 장비 한 대하고 폴리젤 장비 한 대를 이용하여 업체 및 주변 학생들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M15 디지털 대장간의 같은 경우 F170을 도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림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F120을 도입하여 학생 창업을 도와주고 있으며 로보티즈 메이크 스페이스도 현재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